플로리다에서 농장 노동자들이 탄 버스가 전복되면서 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의 검문에 순순히 응하던 남성이 갑자기 돌변해 여성 경관의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뉴욕에서 거리를 걷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에 관세를 최대 4배까지 한꺼번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SUV GV80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농장 노동자들이 탄 버스가 전복되면서 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파세데나에서는 무려 100마일로 달리던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방향으로 차선이 하나씩만 있는 좁은 주도로, 갓길 옆으로 대형 버스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천장으로 향해 있는 비상문과 앞쪽 해치가 모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 충돌 직후 전복까지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35분경 올랜도 북쪽 메리언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That vehicle traveling west, we had a 2001 Ford pickup, the Ranger model that was traveling east. That vehicle, for unknown reasons, traveled toward the center line, and the vehicles had a collision of a side swipe type manner. 좁은 양방향 차선에서 발생한 충돌은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낡고 퇴역한 2010년형 스쿨버스는 농장 근로자 53명을 싣고 수박 농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8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40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과 함께 이번 사고의 과실이 어느 차량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 교차로, 잠시 후 차량 불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차량 한 대가 공중에서 날아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엄청난 속도였는데 충격으로 건물 옆에 있는 전신주들까지 불꽃을 튀기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테슬라 안에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해 모두 17살에서 22살 사이 젊은이들이라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음주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경찰의 검문에 순순히 응하던 남성이 갑자기 돌변해 여성 경관의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카이파 지역에서 SUV 차량 한 대를 정차시킨 경찰. It's up just because you're missing your front license plate and then the tinted windows. It's on there. And your window tints dark too. 경찰의 질문에 순순히 답변하는 남성. 과거 불법 폭죽으로 체포된 전력도 있다고 순순히 털어놓는 모습에서 공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경찰이 남성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동료 경관에게 인계했습니다. 이후 남성의 몸을 수색하던 여성 경관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What's this right here? My gun. He's got a gun! 순식간에 벌어진 몸싸움. 남성이 여성 경관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자 여성 경관은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총을 꺼내지 못하도록 저지합니다. 결국 달려온 경관이 총격을 가하고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체포된 66살의 앨런 매트카는 경찰의 총격에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폰타나 경찰국은 영상 속에서 총격이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워낙 근거리에서 총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불법 총기 소지와 경찰 살상무기 공격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버스와 지하철 내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쯤 글렌데일 지역 버스 안에서 한 소년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당시 미성년자인 용의자들이 10대 피해 소년에게 접근해 가방을 강탈하려 했으며 그 도중 피해 소년이 흉기에 찔렸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용의자들 가운데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1명을 체포하기 위해 조사 중으로 피해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젯밤 9시쯤 사우스 LA 지역 메트로 전철역에서도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으로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호손으로 향하는 서쪽 방면 전철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잇따른 버스, 지하철 운전자 폭행 사건에 이어 이용객들의 피해도 계속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뉴욕에서 길거리를 걷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66세 할리우드 배우 스티브 부세미는 지난 8일 맨해튼 킵스베이 지역의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다가온 낯선 남성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부세미는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타박상과 부종, 출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성명을 통해 부세미가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이 도시에서 발생한 무작위 폭력 행위의 또 다른 희생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부세미는 영화 저수지의 개들, 파고, TV 시리즈 소프라노스, 보드워크 엠파이어 등으로 유명한 연기파 배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거리를 걷는 여성들의 얼굴을 가격하는 범죄가 유행처럼 번져 이를 벌인 연쇄 폭행 용의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지 시민들은 외출할 때마다 공포에 떨고 있으며 뉴욕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4월 생산자 물가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4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0.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전문가 전망치를 웃돈 0.4%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전달보다 0.6% 오른 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높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몇 달 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발표됐던 게 0.1% 하락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런 지표에 대해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추가 인상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I have said that I don't think that it's likely, based on the data that we have, that the next move that we make would be a rate hike. I think it's more likely that we'll be at a place where we hold the policy rate where it is. 높아진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이런 완화적인 발언 등의 영향으로 미 10년 만기 국채 등 시장 금리는 내렸고 주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한꺼번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략산업 제품에 대한 새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대 7.5% 수준인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관세는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도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고,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0%에서 25%로 관세를 올립니다. 이번 관세 인상 대상은 모두 180억 달러 규모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값싼 제품을 과잉 생산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It's not competition, it's cheating. And we've seen damage here in America.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전기차 외에도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입장을 내고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다며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국 관세부가 이후 미국 내 한국 반도체 수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번지면서 국경을 넘어 미 북부하늘까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100건 이상, 엘버타주에서는 4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대형 산불도 동쪽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최소 20만 헥타르에 이릅니다.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뿜어내는 연기 역시 심각합니다. 캐나다 산불 화재의 연기가 미국으로 번지면서 몬태나, 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하늘이 누런 연무로 뒤덮였습니다.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은 미네소타주 전역에 올해 처음으로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 미시건주 상층부도 어제 짙은 연무로 자욱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자욱한 연무가 당분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주 상공 1마일에서 2마일에 걸쳐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대기질 정보 제공 사이트 에어나우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엘버타주 경계지의 지난 주말 대기질은 가장 위험한 단계의 경보인 코드 퍼플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네소타 북서부 지역에서도 코드 퍼플까지 올랐다가 건강에 위험한 수준을 알리는 코드 레드로 떨어졌습니다. 소량의 연기는 높은 고도에서 부는 제트 기류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 3일 동안 흐린 하늘과 매캐한 연기 냄새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중서부 북쪽 지역 5대5 지역으로 계속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지난해에도 6천 건이 넘는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록적인 규모의 산불로 당시 캐나다에서 23만 5천 명이 대피했고 미국 일부 지역에 짙은 연기가 유입돼 미국 여러 도시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캐나다 서부 지역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난화가 지표면을 건조하게 만들고 이는 발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 최근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시장 분석업체 레시클럽이 최근 케이스실러 전국 주택가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런 가격 급등은 지난 몇 년간 주택 건설 부족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데다 이후 모기지 이자율과 건축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의 별도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통상적인 규모보다 34.3%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모기지 금리 상승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았는데 팬데믹 이전에 3% 이하로 받았던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묶여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매도를 꺼리면서 공급이 더욱 제한돼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올해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세가 전망됐지만 최저금리 가능성은 낮고 인플레이션 둔화세도 정체되면서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의 설문조사 결과 주택 소유자 80%의 모기지 이자율은 5% 미만으로 이자율이 5% 이상인 소유자들만 주택 매각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저지 해병대 출신 20대 흑인 남성이 백인 살해 위협과 대량 살상 계획을 세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해병대 출신의 23세 흑인 남성 조슈아 콥이 백인 사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글과 함께 백인을 모두 살해할 것이라는 대량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트렌턴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콥은 지난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인 사회에 대혼란을 안겨주고 싶고 그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저지 연방지검이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에도 나는 오늘 공식적인 공격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그가 범행에 사용할 내정의 총기 가운데 2정을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콥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해병대 기초훈련을 마쳤으며 지난 2월부터 캘리포니아 29팜스에 위치한 해병대 공수전투센터에서 복무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달 10일 해병대를 전역했으며 FBI 진술서에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할 장벽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자신과 같은 흑인은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회구조라고 진술했습니다. FBI 진술서에 따르면 콥은 자신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위협적인 글을 작성했던 것을 모두 인정했으며 계속해서 대량 총격 참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콥은 백인 부자들이 자주 가는 체육관, 식료품점 등을 찾아가 공격하는 상상을 자주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어떤 위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 위협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SUV GV80의 2025년형 모델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텍사스 북동부 달라스 서쪽에 위치한 포트워스는 남서부 지방의 목축업과 농업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말을 타고 솥대를 모는 카우보이들의 성지로 유명한데 이 때문인지 지역 주민들은 트럭이나 SUV를 선호합니다. 제네시스가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카우보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GV80 시승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도로에서 한국의 플래그십 모델을 선보인 겁니다. 2025년형 GV80은 내외관에 큰 변화를 준 상품성 개선 모델로 구분됩니다. The GV80 SUV has been totally redesigned for 2025. A more rugged and elegant exterior, but really the primary changes are on the interior. It's an all-new interior that starts with this beautiful 27-inch OLED display that stretches across the cabin and delivers a really immersive amphitheater-like experience. 실내 디자인에는 한국 전통의 여백의미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Very horizontal dashboard with these hidden air vents. So everything is kind of, cleverly integrated. Not one element is, really standing out. That's part of our beauty of white space philosophy. Everything just kind of works naturally together and less is more. 내장 마감재에는 버려지는 가구에서 추출한 목재, 페트병, 폐지를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우드, 그리고 뉴스페이퍼, 우드, 뉴스페이퍼, 우드 이렇게 다른 레이어층을 만들어서 블럭을 만들고요. 그 블럭을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이런 뉴스페이퍼, 우드 가니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영문자 이렇게 텍스트도 보이실 수 있거든요. 진짜 뉴스페이퍼나 매거진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6기통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된 2025년형 제네시스 GV80 모델을 타고 직접 도로를 주행해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릴 때도 정숙성이 유지됐는데 제조사 측은 방음에 더욱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숙한 실내 공간은 음악을 듣기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제네시스 GV80에는 18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덴마크 프리미엄 오디오 뱅 앤 올룹슨이 탑재됩니다. You can add more bass, more treble, whatever you feel is appropriate into the audio sound for the vehicle. So we try and make it as easy as possible to get the best sound possible. And you know what? You have the comfort of knowing that no matter where you place it, you are going to get a beautiful sound. 기존 모델보다 스포티해진 외형 디자인,
친환경 소재가 대거 적용된 2025년 GBL의 판매가는 58,7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SUV GBL의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상품성 개선 작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트워스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는 여름 휴가철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름 특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항공권 특가는 아시아나 미주 노선 항공권 할인 혜택으로 오는 7월 5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30% 할인된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공권 할인 혜택 구매 이벤트는 6월 3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